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의 주제, 일본 손님, 중국 손님, 그 외 손님들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손님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할 때 일본 손님들이 제일 양반입니다. 양반.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나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너무 혐오스러워하고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그 침략 국가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반성도 못하고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국가적 배상이다 뭐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말들 많아서 뭐 보이콧 어쩌고저쩌고 솔직히 입장 포명을 하면서 일본 맥주나 일본 상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이콧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찾아줍니다.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인식을 그렇게 머리에 곱게 박지 못하게 한 그 아베 정권, 아베를 미워해야 됩니다. 노 보이콧 재팬이 아니라 노 보이콧 아베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서 향응을 즐기고 관광을 하면서 그 역사에 대한 걸 일깨워 갖고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자꾸만 우리는 무조건 옳고 니들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저도 일본에 대해서 나쁜 마음, 역사적인 인식을 따져볼 때는 안 좋고 엉어리 가지고 안갚음을 갖고 싶을 만큼 마음이 들린 적도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시절도 그랬고 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랬고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여기 안암리에 이렇게 많이 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살고 있는 문방구나 문구점을 가보십시오. 일본에 관한 문구가 하나하나 적혀있는 프라모델 계열로 진열되어 있고요. 어느샌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만화들이 알고 봤더니 일본 만화를 우리나라가 직접 따다 그려가지고 아니면 더빙을 해서 하는 방영하는 것을 아니면 때론 접해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손님으로 왔을 때 제가 접한 일본 손님들은 참으로 뭐랄까 조용조용합니다. 오시면요 딱 2명 아니면 혹은 3명 이렇게 여럿이 단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딱 살 것만 딱 하고 사갖고 옵니다. 그 가끔 신기해서 보면은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 고향에서 팔던 거를 신기해하면서 국내 제품보다는 자기네 나라에서 팔던 제품들 위주로 주로 많이 집어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오는 게 자기들이 즐겨 먹는 아사히라든지 삿포로 아니면은 음료수 중에서는 그 일본식 무슨 오이 녹차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랑 가끔 신기하게 생긴 그 젤리 같은 거 보면은 그걸 항상 많이 사가십니다. 그리고 돈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갖고서 계산을 하시고요. 말도 잘 안 해요. 그래도 인사는 잘 하십니다. 말 없이 고개 꼬박꼬박 하시거나 아니면 인사하시면서 자기 나라 말로 약간 흘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시원시원하게 하셨는데 요새 그 일본 그 역사 문제 때문에 많이 사이 안 좋아졌을 때 유니클로나 어디 일본 기업 쪽 보이콧 선언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기준이 세븐일레븐이라다 보니까 세븐일레븐이 또 이 롯데 기업 아닙니까? 롯데 하면 또 일본 기업이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그 손님이 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데가 신사 쪽 부근이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항상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야간에 일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면은 확실히 살 것만 딱딱 사갑니다. 특히 아주머니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주로 많이 오시는데 어머니나 딸과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어머니 세대들이 올 때도 있는데요. 오시면은 주로 사가는 게 조근조근히 모여서 그 위치에서 뭘 사가야 될지를 되게 알뜰살뜰하게 해서 딱 뭐랄까
필요한 제품만 꼭꼭 사가십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히 왔다가 조용조용히 가십니다. 일본 분들 손님들이 약간 성격이 되게 뭐랄까 갑질한다든지 막 욱하고 막 격앙되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래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그 노력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딱 왔다 가시면은 저도 모르게 고개 숙여지고 저도 모르게 조용조용히 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가 뭘 사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딱 와서 뭐 사야 될 게 딱 확실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만 딱딱 사고 딱딱 주면은 그냥 뭐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특히 외국 손님들이 일본 손님, 중국 손님, 그 외에 밖에 나라 손님들이 오면요 영수증은 꼭 챙겨주세요. 네. 그분들은 영수증을 꼭 챙겨가는 걸 좀 중요시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 바가지를 씌웠는지 아니면 물건이 덜 찍혔는지 아니면 물건이 더 찍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건지 아마 좀 알뜰살뜰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영수증 준다 그러면 솔직히 잘 안 챙겨가잖아요. 예. 버려지거나 뭐 거의 우리 쪽에서는 영수증을 거의 안 주죠. 거의 버리고 하니까. 근데 일본 손님들은 달라요.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가고요. 그 잔돈이 예를 들어서 1350원 이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동전도 잘 찾아서 주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진짜 양반입니다. 양반. 제가 봤을 때 탑입니다. 탑. 손님 중에서 조용조용히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가는 마치 뭐랄까 닌자라 그럴까? 닌자 스타일이에요. 걸어도 막 빠디딕 빠디딕 그 나무 판자로 된 그 마루를 밟을 때 소리가 안 나는 듯한 느낌으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왔다 가세요. 그리고 물건을 사다가도 딱 자기들이 확실히 그 필요한 물건만 사가지 과하게 사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돈에 관념이 없어서 잘못 지폐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일본 손님들 오시면요 그 역사적 의식을 갖고서 막 그 사람한테 훈계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괜히 팔짱 끼거나 인상 쓰면서 손님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나쁘고 안 좋은 역사의식을 박아준 아베 정권 그분을 욕합시다. 이분들은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손님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오시면은 가끔 저희 나라 100원짜리고 얘네가 쓰는 100엔짜리하고 이게 혼동돼서 잘못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No Korea money 그러면서 재패니 이러면서 짧게 영문해가지고 한국 돈 저는 솔직히 손님들이 돈 잘 못 찾으면은 저는 제가 지갑에서 스스로 돈을 제가 빼서 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제 생활 팁인데 저는 손님들이 그 가끔 이제 잔돈 주머니를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일본 손님이건 중국 손님이건 한국 손님이건 간에요. 만약 잔돈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제가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요 잔돈으로 제가 일부러 다 달라고 그래요. 좀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잔돈 쓸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 갖고 가면요 그거 환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바꿔드려요. 진짜 어차피 편의점에서 잔돈 많이 쓰잖아요.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 우리는 많이 쓰니까 그걸 받으면서 대신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 돈을 지폐로 바꿔주세요. 솔직히 저도 가끔 저희 편의점에 가끔씩 그 외국 돈이 뜬금없이 딸려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주로 외국 동전을 많이 주화라 그러죠. 그걸 항상 많이 모았는데 그거 주로 저 있을 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 앞타임이나 오전 타임 때 주로 많이 그게 딸려서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럼 항상 돈통에 따로 배치해 주는데 제가 점주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외국 동전을 모은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 동전이요 손에 수납하게 들어와도요 막상 은행 가서 교환하려고 해도 환전 안 시켜주더라고요. 지폐 외에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나라 국민들도 뭐 추억삼아 동전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겠지만은 때로는 자기 나라 갔을 때 그 돈을 다시 환전해서 자기들도 얼마나 쓰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환전을 해주죠. 특히나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돈의 그 값어치와 개념을 잘 몰라서 가끔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값이 5,600 얼마 나왔을 때 5만원짜리하고 600 얼마를 이렇게 주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줘요. 이거 5만원 매니 뭐 많다고. 저 영어 짧습니다. 매니 머니 노 그러면서 제가 지갑을 일부러 열게 슬쩍 고개를 보면서요 5천원짜리를 꺼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또 5만원짜리 보여면서 이게 거기 또 만원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원짜리 5장 이거라고 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딴 데 어디 가서도 바가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 돈의 값어치를 잘 몰라서 큰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5만원 어치가 됐는데 잘못해서 5천원을 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약아가지고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바가지나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택시도 보면은 막 기본 요금 막 따따블로 막 올라가게 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나오게 하고 그런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를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바가지 씌우는 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걸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히 말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잔돈 동전 하나라도요 지폐로 바꿔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고마워해요. 다시 찾아와요. 저희 매장 같은 것도 예전에 한번 외국분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 친절함에. 그리고 제가 한 명이 친절하면은 모든 한국 분들이 다 친절한 것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나쁘게 인식이 박히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저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친절해야 하고 더 그거에 대한 서비스업적으로 아닐지언정 일부러 말 안 해도 제가 먼저 나서서 그걸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잠깐 3천 보러 빠졌지만은 일본 손님들은 진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갑니다. 진짜 자신들만 살 것만 딱딱 사갖고 가십니다. 그럴 때 이제 원래 봉투값이 받잖아요. 근데 관광객일 때는 제가 일부러 드려요. 봉지째 진짜 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뭐 봉투값 해가지고 안 내면은 벌금 물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받긴 하겠지만은 일본 관광객이든 중국 관광객이든 그 외 손님들이 와도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봉투 같이 해서 드려요. 예. 그분도 어차피 봉투 다 챙겨가더라고요. 때로는 쇼핑백 갖고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다른 편의점에서 샀었던 편의점 봉투에다가 담아 갖고 가더라고요. 백 노 하면서 자기 거 그 핸드백에서 꺼내는 거 보면은 가끔 시우나 GS 비닐백 꺼내가지고 거기다 넣어 갖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은 진짜 최고로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손님 진짜 큰 손들입니다. 이분들 오면은 뭐든지 쓸어갑니다. 막 껌도 통째로 막 통으로 갖고 가고 뭐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 펌하는 건 아닌데 단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을 줄 때 돈을 이렇게 바닥에 손 위에다 얹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다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돈도 그냥 주머니에 꺼내들어 줘요. 가끔 그 돈이 구겨져 있으면 구겨진 채 이렇게 던져서 주고 이렇게 툭툭 던져서 줘요. 처음에 저도 그게 되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님한테 동전 잔돈 줄 때 던져서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한테 손에 올려주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안 갖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걸 되게 속상해했다가 현 점주 있을 때 그 점주님한테 여쭤봤더니 돈을 던져서 주는 게 중국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과 손이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모르겠어요. 그게 문화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 분들이 손은 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올 때가 있어요. 진짜 가족 단위나 뭘로 할 때. 근데 중국 사람들의 단점이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국어를 많이 써요.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영어를 한다든지 한국말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갈 때 어떻게든 회화 책자나 그 나라 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언어 같은 거는 좀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아니면은 가이드를
끼고 간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게 없어요. 계속 자기 중국말만 샬라샬라샬라샬라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알아들어요. 진짜 저는 그래도 저도 솔직히 외국어 진짜 못해요. 제2 외국어 일본어도 배웠고 영어도 있지만 이게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묻어지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중국 애들이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은 어떻게든 대충 알아들으려고 막 그러고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알바 일하던 애 중에 그 저한테 그 어플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그 파고다 무슨 어플이 있었는데 그거를 클릭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해서 중국어 번원 버튼 눌러서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중국말로 나오고, 중국어로 말할 때 제가 이거 녹음을 해서 한국어로 번안해서 제가 들으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했더니 그 방법도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중간중간에 손님이 와서 뒤에 줄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막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막 손동작 발동작 막 이러저러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건 겨우겨우 팔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무서운 게 딱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제가 일하던 데가 신사역 그쪽 부근이다 보니까 가로수길도 맞은편에 껴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요, 관광버스가 항상 신사역 가로수길역 입구 쪽에 항상 서 있어요. 두세 대 정도가. 그게 중국 관광객들을 거기다가 떨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관광차 이제 관광용품 사면서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손님들 중에서 일부는요, 제가 이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 칼등 강도보다 진짜 그걸 더 무서워했어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와요. 심지어 막 고무호스 코에랑 입에 넣어진 채로 피 막 좀 흐르거나 막 그 노란색 그 포비돈 그 용의 그 얼굴에 그 발라진 채로 와요. 그러면은 막 가끔씩 계산할 때 계산대가 좀 가까워요, 손님과의 거리가. 그러면은 계산할 때 고개 숙이고 이제 돈 세거나 이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요, 그분의 그 피 냄새가 다 나요, 저한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쌍꺼풀 수술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붕대도 대충 감고 와가지고 막 사러 와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대부분 많이 사가는 게 뭐냐면은 죽을 많이 사가요. 죽.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막 다 사는데 전 솔직히 다 얘기를 해줘요. 이거 손동작으로 얼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수술 이러면서 막 그 호박죽 펌킨죽 이걸 많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붓기가 많이 가라앉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대충대충 해서 막 얘기하면은 그거 위주로 많이 사가요. 확실히 손이 크니까 저희가 양반죽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다른 데 비해서 거기 주변이 신사 쪽이 거의 성형외과 위주다 보니까 왕창 사가요. 심지어 성형외과에서 그 매니저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대부분 한번 물어봤더니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죽을 너무 많이 사가니까 궁금하잖아요. 다시 또 비축해 두기도 해야 되나 싶어서 미리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그 환자들이 사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늦은 새벽녘 시간에는 병원을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사서 비축해 놨다가 손님들 이제 배고파하거나 찾으면 이제 그 죽을 대응해서 이제 또 거기서 자기들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제 1순위로 가는 게 명동이랑 인사동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옷이나 화장품이나 죄송해요, 제가 목이 잠기는데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걸 좀 많이 사잖아요. 옷이나 뭐 그런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신사예요. 신사역, 압구정 그쪽 라인으로 많이 와요. 왜냐면 강남권이 의외로 정형외과 무슨 정신과 병원 뭐 그런 거 뭐 신경외과 그런 쪽보다도 그 진짜 건물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거의 성형외과잖아요. 거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 대부분 거기 오면 거의 성형수술을 하는 채로 와요. 특히 미라처럼 하고 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피 막 그렇게 막 혼자 온 사람들도 있고 연인끼리 같이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은
그 너무 안쓰럽죠. 얼마나 많이 더 고통을 겪으면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성형 탑 1이라 그러지만은 와가지고 저렇게 성형 수술하고 가는 거 보면은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중국 TV 드라마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애들 보면 쟤는 다 성형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인식이 되게 되더라고. 왜냐면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특히 금요일에도 은근히 많이 봐요. 막 얼굴 칭칭 감고 막 피 막 묻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막 얼굴 아예 그냥 이만큼 퉁퉁 부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코만 이렇게 밴드 감긴 상태로 오면은 코에서 막 그 피가 약간 나오다 만 거 그거 막 하고 오니까 너무 그게 아파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 고통이 참 보여지니까 너무 아파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성형 요즘 나쁜 말로 말해 성계 하면서 성형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게 받아들여야죠. 저 거기 일하면서 그게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보다가도 여자는 딱 나왔을 때 쟤는 어디 했고 어디 했네, 뭐 쟤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면서 여자 연예인들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도마에 딱 올려놓고 막 사시미를 치세요 진짜. 뭐 뼈가 남을 때까지. 저도 옛날에는 막 그거 신경 안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평평회를 하고 있으면은 어휴 무섭더라고. 근데 그거를 솔직히 그때 저도 막 사람들이 막 그 댓글 다는 것도 보면 예쁜 여자애들 막 나오는 뭐 유튜브나 BJ들 그 댓글 보면 막 성게 이런 말도 막 쓰잖아요. 나쁜 언어 같은 거. 근데 저도 몇 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폄하한 적도 있었는데, 정작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성형하고 자기 나라 그렇게 부어온 상태로 막 먹을 거 사가러 오고 가는 거 모습 보면은 참 안쓰럽더라고요. 여자의 미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하는 것도 보세요. 1시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힘들잖아요. 옷 잘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장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막 스타일도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여자로 안 태어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론 여자로 태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딱 한 번. 군대 갈 때. 그때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요즘 세상이 또 흉해지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도 좀 무섭잖아요. 남자인 저도 어둑어둑한 골목길 다닐 때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네. 아무튼 중국 관광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문화라고 하니까 돈을 던져서 줘요. 그러니까 면상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받으려고 딱 손 내밀잖아요. 그런 돈을 구겨져 있건 접혀있든 간에 다시 팽팽하게 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서 계산대에 던져서 주는 그 버릇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돈통에 넣을 때 다시 그걸 쫙쫙 펴서 제가 일부러 넣어요. 그리고 줄 때 돈이 약간 구겨졌다 싶으면 저는 일부러 길게 반 딱 접어서 빳빳하게 해서 일부러 드려요. 예. 저는 한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주면은 오른손으로 왼손 밑을 받친 왼손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공손히 돈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돈을 주는 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관광객 오는 게 거의 중산층이나 중산층 위급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좋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너무 세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일단 씀씀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무조건 다 쓸어 가세요 진짜. 껌이든 과자든 라면이든 왕창 사가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장사는 잘 되고 하는 게 참 외화벌이에는 또 효자노름 하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랑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국어를 진짜 많이 해요. 영어도 좀 섞어주면 간혹 그 중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영어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대만 아니면 홍콩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많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지만 단어 한두 개 알아듣다 보면은 그게 좀 인식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찾아주게 되고 물건을 팔아주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돈의 값어치를 잘 모르신 분들 생각으로 많아요. 일본 분들처럼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해서 다시 잘못 돈을 주시면은 다시 다른 돈으로 해서 다시 받게끔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딱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돈 지갑을 딱 열어서 돈을 꺼낼 때요, 잔돈 많이 있으면 딱 한마디 해요. 쇼미더 코인 이러면서 정말 진짜 짧습니다 제가.
그 잔돈 위주로 돈을 주로 많이 받으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면 그분들이 지폐로 주는 건 저도 좋지만 그 잔돈은 그 사람들 맨날 지폐만 나다 보면요 결국 지갑에 잔돈 주머니가 무슨 복주머니처럼 커져요. 그거 실제로 그 사람들 그거 돈 안 써요. 예, 환전도 안 되고요. 동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외국 손님들 오시면은 대부분 그 잔돈 위주로 돈을 받으세요. 어차피 잔돈 우리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전 같은 걸로 해서 지폐로 교환도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외 밖에 손님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당한 사드 문제 때문에 갑자기 뜸해졌을 때 갑자기 완전 줄은 걸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막 다양한 국적,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사람들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외국 분들은, 유럽 쪽 사람들은 되게 쿨해요. 와, 제가 외국 분들 손님들 보고 놀랐던 게, 유럽 분들 보고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소주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데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병맥주도 있었어요. 그 큰 거 갈색에 그거를 저보고 오픈해달라 그러면 그 오픈을 딱 해주면은 우리는 그 병나발을 잘 안 풀잖아요. 병나발을 풀어도 그 손맥주라 그래가지고 330ml짜리 손맥주 많이 먹잖아요. 버드와이저 같은 거, 예? 아니면 코로나나 뭐 그런 KGB 같은 거 이렇게 손맥주로 먹으면 좀 괜찮잖아요. 아다마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유럽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우 막 커다란 무슨 화이트 맥주나 카스 맥주 병으로 된 거 막 병나발 부는 거 보면은 모델 같아요, 모델. 제가 신사역 여기 가로수 길점에서 일할 때는 그 아래쪽에 SM 타워 있고 그 맞은편 쪽 어디에 CJ 무슨 홈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 쪽 그 모델 출신 분들, 그 속옷 입고 서 있는 광고 모델 같은 분들이 진짜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 너무 잘생겼다, 조각 같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가끔 이제 병나발 부는 거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길 갈 때 병나발 불면서 그렇게 다니면은 소주 병나발 불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맥주 큰 병 병나발 불고 다니면은 막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막 이상한 놈으로 보고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몸도 길고 키도 큰 애들이 얼굴도 뭐 예쁘장하게 생긴 그 외국인 유럽 분들이 그렇게 병나발을 막 불면서 다면은 그 진짜 멋있더라고. 그 예전에 그 흑형들이라 그러는데 제가 흑인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흑형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 클럽에 한번 왔을 때 키가 막 천장에 달 만큼 쓴 분들이 빼쭉 많은데 되게 그때 제가 원체 아는데 그분들 아까 농구 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클럽에 놀다 가신 분들이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얀 가면을 머리 뒤에다 쓰고 앞에다도 가면을 썼었는데 와가지고 그 뭐라고 막 외국말로 하는데 제가 그걸 도저히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막상 그 흑형들 보면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섭다. 돈 줄 때도 보면은 손이 너무 크니까 500원짜리가 막 100원짜리가 느껴질 만큼 작게 느껴지듯이 이렇게 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유럽 분들은 인사성이 되게 밝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은 한국말로 막 대화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니면은 한국말이 약간 뒤죽박죽 섞인 말로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녕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녕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다시 가르쳐 드려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대충 제가 바디랭귀 하면서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오면요, 좀 뭐랄까, 잘 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유럽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미안해하면서 물어보는 거가 있어요. 그 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Excuse me 이러면서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간헐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특히 야간 기준이에요. 밤 12시 되면 체크카드가 다 통제가 되잖아요. 은행 자체에서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12시 반부터 풀리잖아요. 근데 외국분들이 오시면은 가끔 이제 현금질기나 아니면은 그 신용카드로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체크카드 그분들도 쓰는 사람들도 있을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일부러 메모지에다가 그 12시 이후에 쓰라고 그 12시 30분 아니면은 AM 공안시 해서 이때 쓰라고 이렇게 대충 이게 영어를 숫자로 써서 얘기해줘요. 그게 좀 난감한데
그 외 손님들 중에서 솔직히 성소수자분들도 솔직히 좀 오긴 오세요. 이거는 외국분들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간헐적으로 그 뭐지, 남자가 여자로 이렇게 수술한 그 뭐라 그랬지? 아, 트랜스젠더 분들도 몇 명 오신 적 있어요. 근데 그때 가로수길점에서 일했을 때였나? 되게 유명한 그 트랜스젠더 분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헐적으로 되게 많이 자주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하고 둘이 왔다가 한 번은 확실히 남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분은 TV에서 어디서 본 거예요. 근데 하리스는 아니었고요. 그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얼굴 막 무슨 뭐 잘못됐을 때 이렇게 성형 뭐 이렇게 고쳐주는 무슨 뷰티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나왔던 걸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잘 돼서 모델 일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가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좀 간헐적으로 많이 오셨죠. 그때 되게 제가 솔직히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편견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솔직히 접하고 손님은 손님대로 대우하고 보내드리면은 별로 뭐 이렇게 이질감도 안 느껴지고 뭐 이렇게 좀 찝찝해하고 막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는 거리감도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손님은 좀 뭐랄까 좀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저 물 한 잔 먹고 얘기 좀 마저 더 하겠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간혹 이제 그 외국인 분들이 왔다 가면은 뒤에서 줄 서 있다가 이제 오는 한국 분들이 그 외국 손님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일본 손님이 왔다가 그냥 그러고 가면은 앞에서 이제 그 뒤에서 기다리던 일반적인 그 대부분 손님 남자분들이나 그런 여성분들은 안 그러는데 남성분들이 막 한마디씩 하세요. 제가 계산할 때 저 뭐 욕을 하면서 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하면서 저 새끼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도움 안 되는 새끼들이고 피해 많이 주는 새끼인데 왜 저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죽인지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완전히 되게 이질적이면서 되게 반감되는 내용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잘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도 관광객이고 우리나라 그 즐기러 와주신 분인데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죠. 저도 그 손님한테. 왜냐면 잘못 말했다가 이렇게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소리 하면은 네가 뭔데 그거에 대해서 대변해 주냐고 이런 말을 들을 적도 한 번인가 두 번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말은 안 합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가면 더 심해져요. 진짜. 그때는 남자분뿐만 아니라 여자 손님 한국 분들조차도 중국 사람들 왔다 가면은 막 뒤에서 막 가고 나면은 막 뭐라 그래요. 쟤네 너무 시끄럽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쟤네는 막 성형하고 막 저렇게 오나 뭐 징그러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폄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주도에 지금 중국 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땅 거의 많이 사다시피 하고 건물도 많이 세우고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 했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제주도였을 텐데 어떤 편의점인가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중국 손님 사절 이러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걸 보고 SNS면 뭐 외국에서도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약간 인종차별 형식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걸로 좀 한창 이슈되니까 그 가게주인들 결국 포스팅을 떼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편견이 솔직히 없잖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손님이 아니라 중국 손님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짜증나는 게 딱 두 가지였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돈을 던져서 주는 거. 그건 진짜 이해를 한참 동안 못 하다가 나중에서 그게 좀 그걸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싫었던 거는 자국어로 너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좀 하더라도 좀 영어를 좀 섞어서 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말 조금이라도 하면 참 좋을 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심지어 일본 관광객이나 손님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한국말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은요 돈을 잘 모르면은 유럽 분들은 이렇게 돈을 두 손을 펼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줘요. 가져갈 거 가져가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간혹 진짜 막 바가지 씌우거나 진짜 한만 먹고 있는 놈이면은 그거 막 큰 돈을 위주로만 갖고 오고 돈 모자라더라도 돈 더 뜯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손님의 돈을 가로채가고 갈채가고 이용해서 더 뻥튀기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족속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인식이 너무 안 좋게 그 상대방들이 한국에 처음 매일 들어서 한국에 처음 온 그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눈탱이 밤탱이 뒤통수까지 맞고 자기 나라 가봐요.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다음에 와도 긴장하고 불안해서 막 되게 낯설어하고 더 마음에 벽을 두고 관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둡고 무겁게. 그러니까 그런 걸 심어주지 말자 이거죠. 왜 유럽에는 휴대폰을 잠깐만 의자나 책상에 올려놔도 다 훔쳐가고 그런 데잖아요. 저는 심지어 편의점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현금 지급기 위해서 무슨 알람 소리가 자꾸 울리길래 저는 현금 찍기가 그런 희한한 벨로 소리가 또 바뀌어서 저장이 돼 있나 해서 한번 가봐. 손걸레질,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제가 손걸레질 하면서 계산대, 라면식 대 전자레인지 닦고 그 돈 뽑는 기계도 솔직히 닦으러 가요. 먼지가 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갔는데 거기 위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견해서 여기다 해놨는데 만약 찾아오는 손님 있으면은 매장 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이 전화가 울리면은 이 전화기 주인 찾아주라고 전화상 노트에도 쓰고 그거를 메모에 내뒀어요. 아니냐 다를까 다음날 돼서 어떤 분이 자기 거 확실히 맞는 거 확인하고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되게 유명한 셰프였어요. 그 신사에서 큰 요리집 하는.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을 웬만하면 이렇게 팔아먹거나 어떻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따로 또 그렇게 메모까지 해서 냅두니까 너무 고마운다면서 저한테 한 번쯤 전화 꼭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은 밥 한번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명함만 받고 그냥 연락 안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일본 손님이든 중국 손님이든 그 외 유럽 손님들이건 왔다가 가시면은 간헐적으로 꼭 물건을 놓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될 수 있으면 막 뛰어나가서 빨리 찾아주시고요. 아니면 맡아놨다가 날짜하고 요일 언제 왜 어떤 손님이 이렇게 냅두고 갔는지 정확히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따로 뽑아서 해놓든가 전달해 놓으시면은 그 사람들 분명히 또 올 수도 있어요. 아직 출국하기 전 한참 전이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편의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은 그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은 좋은 인식 갖고 오면은 그분들한테도 저희한테도 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도 즐겁게 가시면서도 자기 나라 가시면서도 좋은 추억 갖고 가는 거죠.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좀 중간중간에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 이겁니다. 일본 손님, 중국 손님, 구외 손님들 그리고 우리나라 손님들도 다 서비스 쪽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고 더 이제 더 친절하게 하면은 그 손님들 기억에 각인되고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그런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일본 손님 한마디로 닌자 같은 스타일들입니다. 사사사삭 조용히 와가지고 서건서건 되면서 딱 진짜 알뜰살뜰하게 살 것들만 딱딱 사가시는 분들입니다. 따로 막 물어보거나 어디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쓱 왔다가 쓱 나가세요. 에? 그분들은 진짜 좋으신 양반 같은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이 일본 사람들이라 할지언정 그 나라 역사적인 문제 인식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경멸하듯이 보지 말자고요. 그분들 피해가 아니라 그분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니까요. 손님들한테는 너무 악의적인 감정을 갖지 말자고요. 두 번째, 중국 손님. 이분들은 손이 큽니다. 물건 엄청 많이 사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던져서 준다는 거.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이분들 문화라니까. 두 번째, 그 번화한 도시 특히 신사나 압구정이나 명동 쪽에는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막 얼굴에 붕대 감고 오고 막 피가 막
떡이 돼서 밖에 나오고 코에 호스 꽂고 있어도요 겁내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분들이 무조건 찾는 건 대부분 죽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 위주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대 있죠? 큰 빨대, 작은 빨대 말고요. 바나나우유 빨대 말고 롱 빨대 있죠? 큰 거. 그거 서비스로 주는 거 좀 많이 챙겨주세요. 그분들 수술하는 거 얼마나 아파서 물이나 음료수 못 마실 거 아니에요. 빨대로라도 빨아먹게 해야죠. 저는 그거 일부러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붕대 칭칭 갖고 오고 막 얼굴 막 수술한 상태로 눈 뚱풍 부어서 오고 옆에 막 꼬맨 자국으로 해가지고 와도요 겁먹지 마세요. 이분들 진짜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싶어야 하겠어요. 저도 여기서 오래 일하니까 그거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더라고요.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얼굴까지 이렇게 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는 모습 보면 참 안쓰럽고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얼굴 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아량을 좋게 받아주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자기 모국어로 막 샬라샬라 막 해도 바디랭귀지 하십시오. 저도 영어나 중국어는 못하지만 바디랭귀 해가면서 가끔 이제 한국 손님들이 오면 좀 웃어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헐적으로 중국말 할 줄 아시는 분은 오시면은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진짜 저 그런 경험 많이 겪어봐서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몇 번인가 한 적도 있어요. 때로는 음료수 대접해 준 적도 있어요. 예, 진짜로. 제가 막 영어나 러시아어나 막 영어나 혹시 간헐적으로 일본어 제가 못 알아들을 때 간헐적으로 손님 중에서 일부 그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신 적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플 그거 쓰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언제 일일이 얘기하고 언제 일일이 통역해주고 또 상대방도 또 얘기하고 또 통역해 또 듣고 이러면 또 물건 찾아줍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래도 요즘 젊은 중국 분들이요 가끔씩 자기 스마트폰 뭘 쳐가지고 한자로 막 치면은 한글로 짧게나마 단어로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추리하셔서 물건 찾아서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 외 유럽 손님들이나 성소수자분들이 왔다 가도요 편견 갖지 말고요. 손님은 손님이고 그런 쪽으로는 뭐 편견 갖거나 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막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심지어 저는 거지들도 와서요 돈 막 꾸깃꾸깃 해서 동전 막 끈적끈적하고 냄새 나는 거 줘도요 받아요. 대신 돈통에 다시 안 넣어요. 제가 그분 가고 나면은 그 돈 그 계산대 뒤에 저는 그 세면 그 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빨래비누나 뭐 세정제 해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제가 물기 다 닦아서 다 돈통에 넣어놨어요. 예. 사람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손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뜯어가거나 아니면 갑질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막 클레임도 걸려서 본사에서 이렇게 막 그런 게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 외국분들 손님들한테 감동을 주고 친절함의 기억을 남게 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요 첫 번째 그분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줄 때 동전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동전을 일단 훑어보세요. 그리고 쇼미더 코인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잔돈 위주로 받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지폐를 주면 지폐를 받고 나중에 거슴돈 줄 때 쇼미더 코인 이렇게 플리 이러면은 플리즈 이러면은 동전들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의외로 잔돈 주머니를 많이 특히 일본 분들이 짤 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잔돈 주머니를 많이 갖고 다녀요. 그 될 수 있으면 그거 다 쏟아내게 해가지고 좀 번거롭더라도 지폐로 될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분들 그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 동전 많이 못 써요. 그분들 돈 개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동전에 대한 기준이 좀 잘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막 지폐로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전만 왕창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외국 동전, 저희가 외국 동전 많이 모으는데 외국 동전 일명 주화라 그러죠. 그런 거 실제로 은행 갖고 가면은 교환도 안 돼요. 지폐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국민 나라 가면은 아마 지폐로밖에 환불이 안 될, 교환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외국인 손님들이 특히 지갑을 열 때
될 수 있으면 지폐 위주로 받아주시지 말고 잔돈 위주로 받아주세요. 어차피 그 잔돈 우리도 또 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외 유럽 서민들의 돈을 줄 때 지갑에서 지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꺼내가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심히 꺼내 가실 때 얘기를 좀 짧게나마 해주세요. 이게 얼마치 값어치가 되는지에서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위험하니까. 저는 맨날 대충 얘기를 해요. 영어로. 잘 어색한 영어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매니 데인저러스, 매니 머니, 올, 하이 머니, 오케이, 데인저러스, 하면서 1,000원, 5,000원, 만원 위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돈을 막 뭉태기로 갖고 다녀요. 진짜 막 100만원에도 50만원어치를 가지고 다녀요. 심지어 5만원짜리도 다니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일본 분들은 특징이 약간 짤주머니를 갖고 다니세요. 알뜰살뜰하다 보니까 그 잔돈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올 때는 특히나 잔돈을 털어서 지폐로 될 수 있으면 바꿔서 교환을 해주세요. 예, 그거 위주로 쓸 수 있게. 그 사람들 그거 하나 오면 너무 고마워서 인사 계속 하시거든요.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던져서 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물건 많이 사가고 그러면은 특히 큰 빨대 좀 많이 챙겨주세요. 그 뭐 음식물 먹을 때 빨아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수술해서 마시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국분들은 봉투 그냥 서비스 주세요. 그거는 뭐 벌금을 물 때 한국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외국분들한테 웬만하면은 서비스로 해서 주세요. 오늘의 주제, 일본 손님, 중국 손님, 그 외 손님들에 대한 제가 편의점 15년 알바 일하면서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